안녕하십니까. 속도권의 혼술 5월 1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에 돌연 정기은퇴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까지 탈당을 했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당을 오래 지키고 있었는데 본인 생각에 그 2022년에 윤석열 후보에게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한동훈 후보에게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줬고 그것도 당원들이 50%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졌다. 그래서 그런 서운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정계 은퇴를 하면서 국민의힘까지 탈당을 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런 점도 있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지금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그 무렵에 그 직후에 이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초대 국무총리로 홍준표를 쓰겠다고 그렇게 밀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제안을 받고 난 직후에 이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홍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기하로 해서 아예 미국으로 가버렸고 미국 하와이에서 지금 계속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EX, JX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이 국민의힘과 아예 정을 때리는 국민의힘에서 떠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초대 총리로 가기 위해서다. 자, 그런 그 분석들이 여러 곳에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하와이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죠. 김대식 의원. 지난번에 홍준표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홍준표 측근 김대식 의원을 이 특사로 보내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그 지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모레 18일 날 모레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SNS 하와이에서 글을 올려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서 이미 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당 국민의힘을 이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당의 정통 보수주의는 이해창 총재가 정계 은퇴하면서 끝난 당이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통 보수주의는 기존 판을 갈아엎고 새 판을 짜야 한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또 그 이야기까지 했죠.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을 은퇴하려 한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안 간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밀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의 품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맡아서 일종의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집권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통합의 상징적인 인물로 홍준표를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맡기고 그 밑에서는 이른바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이 정치 보복을 하는 보수 정권에 대해서 보수 괴멸 수준에 이르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거기에 홍준표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를 제안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것을 홍준표가 덥석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 도울 생각은 전혀 없고 없을 뿐더러 아예 자기를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고 오늘도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본인이 그 국민의힘에서 할 거 다 했죠. 대선 후보 2번 했고 당대표 2번 했고 뭐 대선 후보 1번은 지금 떨어졌지만 경선에서 그 경남도지사 했고 대구시장 했고 국회의원 하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막 맹비난하는 것은 국무총리 자리로 이재명이 되면은 국무총리 가기로 아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미래가 없었다고 부인을 하지만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의 국무총리 욕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놈 저놈 뭐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번이나 내다봐야 당했다. 그러니까 그때 2022년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이번에 또 마치 뭐 윤석열 친윤 진영이 개입을 해서 자기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이나 내다봐야 당했다 하면서
욕설까지, 거의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울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달라. 거기다 또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고 책임 총리, 자기에게 권한이 거의 내정을 다 하는 그 권한을 갖는 책임 총리 자리를 달라고 압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총리직을 주면은 당신이 무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압박을 했다. 그리고 그 압박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도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탄핵 그 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홍준표 스스로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올해 1월호 인터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대구시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8월, 그러니까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대로 가져가는 위험하니 책임 총리 도입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4년 먼저 8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때 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내정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내치가 힘들면은 제가 대구시장 그만두고 가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로 책임 총리 도입도 방법이다. 내가 책임 총리 하겠다.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대통령은 외교만 하고 외교안보만 하고 내가 내치를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 대구시장 때려치우고. 그러니 그 자리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압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의논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결심했을 때 발표를 하라. 나를 이제 책임 총리로 임명한다고 빨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했다고 그때 본인이 뭐 후일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국무총리 욕심이 그때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고 책임 총리제.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이재명의 뭐 압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국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시점에 가서 나에게 총리를 달라고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지난 10월에도 내가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는 이재명의 뭐 무더기 탄핵 뭐 이런 거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야기도 계속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이 비상계엄 이전에 그때도 홍준표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서 박근혜처럼 될 수가 있다. 위협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할 수가 있다. 실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임 총리제를 빨리 도입하고 또 재촉하는 거죠. 국정을 쇄신해서 대통령실 간 내각도 전면 개편하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본인이 가서 국무총리 하겠다. 책임총리 하겠다. 당신은 외치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탄핵 정국이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겪으니까 내가 그때 나를 총리로 시켰으면은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인터뷰를 한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욕심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것도 책임총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에 대선도 실패하고 하니 그 와중에 이재명이 총리 자리를 주겠다고 하니 지금 덥석 받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버리고 거기다가 더 설득을 위해서 찾아오는 옛 비서실장도 만나지 않겠다 오지 마라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여전히 이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 반등도 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홍준표는 밖에 나가서 국무총리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판에라도 마음을 돌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홍준표의 국무총리 욕심 때문에 합류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